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커피 한잔 하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커피 한잔 하자는 그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 가까워지고 싶고자 하는 호감의 표시도 있고, 이성 간에는 예전에 젊으셨을 때 여자분이 커피 네. 한잔 하자 그러면 어떤 기분이셨어요? 와, 오늘 공 잡았다. 여자들은 대학교 때 같은 대학에 있어도 남자 동료 애들이 개인적으로 커피 한잔 그러면 쟤 왜 그러지? 갑자기 이런 생각 하거든요. 이성 간에 커피 한잔 하자는 의미와 네. 동성 간에 커피 한잔 하자는 의미는 좀 다르게 느껴지긴 한데, 그래도 분명한 거는 호감이 있는 상대에게 하는 얘기가 아닐까. 그렇죠. 싶죠? 어떤 형태로든 대화를 하고 그렇죠. 소통하자는 거죠. 예. 사람 간에 이제 대화하고 가까워지는데 중간에 커피가 놓여 있는 모습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커피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한국 사람한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음료가 됐어요. 그럼요. 아주 세계적으로 커피 소비가 한국이 높다면서요. 커피 그 매장에 지금 너무 많죠. 정말 한지 걸러 이게 하고 그러니까. 온갖 브랜드가 다 들어왔듯이. 커피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커피를 그렇죠. 많이 마셔요. 정말 아침에 출근하면 탕비실 가서 커피 일단 그렇죠. 들고, 그거부터 시작하죠. 아니면 밖에서 아예 그냥 커피를 뽑아 들고 가더군요. 맞아요. 얼주가 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따 타면 젊은 친구들 그냥 얼음 찰랑찰랑 소리 나게 추운 겨울에도 그거 들고 출근을 하더라고요. 야, 한국 사람이 이게 커피형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커피 사랑이 각별합니다.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정작 미국에는 없대. 나도 못 봤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거는 미국은 정말 없어요. 그래. 예.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저희 나라에 와서 커피가 또 이렇게 정말 대성공을 거두고, 예전부터 있던 커피 믹스도 정말 대성공을 거뒀는데. 한국에 네. 우리 그 조선시대에 그 차를 마신다 이 말을 끽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끽. 끽다라고 하는 용어가 그 왕조실록이 한 4호에 나온다고 학자들이 연구해서 어디 글을 썼더군요. 그러니까 과거에 중신들과 임금이 앉아서 차를 마시는 거를 끽다 했다, 그 대화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한국에 이제 끽다점이라는 간판을 단 게 1907년에서 1910년 사이에 등장을 해요. 예. 그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일본 놈들이 들어왔잖아요. 네. 일본 그러고 나서는 경인선 철도가 놓이고 전철이 놓이고 남대문에서 출발한 게 동대문까지 이렇게 다니는 그 지상 전철이 개통되면서 남대문 그 정거장 앞에 끽다점이 개점하였다 이렇게 그 보도하는 보도 글이 있어요. 1호 끽다점이 거기입니다. 남대문에. 네, 남대문. 그게 서울역하고 가까워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서울역 그 당시에 경성역이 거기 있고 네. 거기 이제 지방하고 저 왔다 갔다 관통하는 하는, 그 제일 큰 역이 서울역이고 그렇죠. 이제 해방 후에 이 48년도인가 서울역으로 바꿨는데 거기에서 이제 걸어와서 남대문역에서 이제 그 전철을 타고 종로 거쳐서 동대문까지 갔어요. 모고 가는데 바로 거기에 이제 끽다점이 1옥다점이 개점을 했답니다. 우리 그 영화 선샤인이던가 하는 영화에 보면 호텔에서 예. 차를 마시는 끽다 문화가 있었어요. 가베라고 그랬지. 가베라 그랬죠. 커피. 예. 그게 한문으로는 가베가 아니라 원래 가비. 갑인데. 그래서 그 가베가 그러니까 커피가 이제 들어온 건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커피에 잘 맞는 인간인가? 커피가 유난히 이 사랑을 받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 커피 한잔 하자는 게 그때부터 있었군요. 가베 한잔. 가베 한잔 합시다. 애국자 그 안중근이 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잖아요. 하얼빈역에서. 네. 예, 현장에서 잡혀요. 네, 그렇죠. 잡혀가지고 이제 그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하는데 신문하는 과정에 안중근의 진술이에요. 거사 당일 이른 아침 7시에 하얼빈역 정거장에 도착하여 모 끽다점에서 가베를 한잔 하면서 그 이토의 도착을 기다렸노라.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날 아침에 가베 한 잔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먹는 커피 한 잔이 참 사람을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그러니까 할 뭔가 때도 중요한 있고. 일을 할 때는 커피가 꼭 맞아요. 역할을 한다니까 시험 보러 갈 때 커피 한 잔 하고 스타트를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의 일상에 일상에서. 커피가 그런 네, 역할을 그런 해야 돼. 역할을 하죠. 이게 이제 각성 효과가 좀 있어서 그런지 아무래도 아침에 커피 한 잔 잘 마시고 가면 일이 좀 잘 풀리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있죠. 저도 커피를 좋아합니다만. 그게 실제로 카페인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있죠. 그런 거. 그래도 커피를 아침에 좀 좋은 커피를 향 좋은 커피로다가 한 잔 하고 나서면
먹으면 하루 일이 좀 잘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아침에 있어요. 커피 향이 쫙 들면 너무 좋죠. 하루가. 그러니까. 시작이 너무 좋죠. 커피 사랑은 한국 사람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도 물가가 비싸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회사 출근해서 탕비실에 있는 커피 싹쓸이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간대. 그리고 점심도 거기 있는 쌀과자하고 커피하고 섞어서 먹고 그래요? 때운대. 요즘에 그런 경우도 있구나. 그러니까 고객들 와서 먹으라고 놔둔 그 커피 예, 그런 믹스들, 것들, 예. 커피 믹스들도 2개씩 내놓는다잖아, 2명 오면. 그냥 힘드니까 그걸 예, 다 들고 다 가는 들고 거야. 가면 한 20개씩 들고 가는 그렇죠. 한두 번이면 모를까 진짜 어. 여러 번이면 그런 거 진짜 이렇게 뭐 커피 그런 데도 있을 거고 코로나 지나고서는 큰 병원에서는 왜 마스크를 쓰잖아요. 네. 마스크를 안 가져온 환자들을 위해서 한동안은 꼭 이렇게 마스크 안 가져오시면 쓰세요 하고 계속 그러지 어느 날 병원 가니까 안 주더라고요. 맞아, 이제 맞아. 말로 한 번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지만 저희들이야말로 그런데 병원에서야 오는 사람마다 그게 아마 보통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안 주더라고요. 이제는 한 번만 하고 다음에는 꼭 하고 오시라 그럴 정도로 커피도 어떻게 보면 그 봉지 하나 우리가 가져가고 뭐 하고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걸 여러 사람이 만약에 몇 개씩 가져간다 그러면 거기도 진짜 지출이 장난 아닐 거예요. 영업도 요즘에 잘 안 되는 판에. 커피가 이제 그걸 먹고 네. 커피 향을 즐기는 측면도 있지만 커피가 들어오던 초창기에는 대한매일신보 보도자료입니다. 네. 거기에 그 가정구구법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게 1909년이래요. 거기에 두통이 오면 포도주를 한 잔 마시게 하거나 가비차를 한 잔을 먹여라. 그러면 낫는다. 그때 포도주.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와인이네요. 와인. 와인을 조금 먹이거나 예. 가비차, 커피를 한 커피. 잔을 먹이면 두통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커피에 노출이 안 됐던 사람들한테 그거 먹으면 두통이 사라졌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유럽에 17세기에 커피가 이제 그 아라비아 지역에서 도착을 하잖아요. 네. 그 왕실이나 그 귀족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어요. 귀했으니까. 커피가 굉장히 귀했지. 예. 뭐 원거리 무역을 통해서 들어간 거지. 그 커피는 만병통치약으로 통했대요. 만병. 몸이 좀 안 좋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커피 한 잔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서 양리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내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 뭔가를 낫게 하는 신통방통한 약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카페인을 많이 접하지 않던 시대에 커피에 카페인이 들어가면 몸의 반응이 확 달랐나 봐요. 글쎄요, 그랬던 거. 어쨌거나 차 한 잔 하자. 이 의미는 네. 사람이 이제 소통하자는 얘기고 그렇죠. 석연하게 대화하고 싶어서 차 한 잔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둘이서 뭔가를 좀 대화도 해보고 싶고, 좀 서로 좀 더 알고 싶고, 동성이건 이성이건 좀 가까워지고 싶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맞아요. 예. 차 한 잔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면 기쁜 일이죠. 좋죠. 사람 간의 관계를 이제 새로 만들어가고 또 개선하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니까요. 밥 한 번 먹자, 뭐 술 한 잔 하자, 여러 말이 있죠. 커피 한 잔 하자인데 이 밥 한 번 먹자는 얘기 지키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 뭐 술 한 잔 하자는 그 동료 회사 같은 공간에 있는 동료들끼리는 쉬울지 몰라도 또 이렇게 다 모이고 이러기가 쉽지도 않고 근데 커피 한 잔은 가볍게 밥 먹고 잠깐 시간 나도 할 수 있고 조금 얘기하고 싶을 때도 할 수 있고 좀 간단하게 만나서 들어올 때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관계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는 게 커피 한 잔 하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탈리아에서 산 세월이 거의 한 8년 되니까 상당히 긴 시간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런데 카페에 가면 커피를 혼자서는 절대 마실 수가 없어. 이태리는요? 무슨 말씀이냐? 누군가 혼자서 커피를 마신다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가 다가와서 말을 걸어. 그 시절에도요. 네. 멋진데요. 그러니까 바에 서서 마시건 앉아서 마시건 네. 커피를 한 잔 시켰다? 네. 옆에서 말을 걸어. 날씨 얘기, 집안 얘기, 여행 얘기 이렇게 말을 걸어서 뭔가 관계를 만들 그 따뜻함이 있죠. 커피 사이에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는 외국에서도 종종 그러는데 이렇게 정말 그냥 보통 사회에서 커피 혼자 마시고 있으면 옆에서 그렇게 말을 건네는 거 그거 굉장히 자기네들끼리 친밀하는 휴머니즘이 그런 만발에 있는 예, 그렇죠. 누군가와 친하고자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늘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동네의 한 중앙, 동네가 형성되면 가장 가운데는 성당이 있어요, 대개. 예. 마을이 형성된 예. 모습이 그래. 그 주변으로는 광장이 있고, 그 광장가에는 다 카페인데, 그게 이제 중세시대부터 만들어진 도시들의 뭐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 카페 거리로 사람들이 다 모여. 그래서 거기에 왁자지껄 노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여행자가 거기로 와서 앉았다? 그럼 다 와서 어디서 왔냐, 어디를 여행할 거냐, 너는 뭘 좋아하냐, 이태리 음식 먹은 거 뭐냐. 하도 질문이 많아서. 맞아요. 그냥 친구 같아요. 맞아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런 나라들은 그 자기 나라에 대한 그 자존감이 강해서 그런지 국민성들이 굉장히 남들한테 친절하고 말도 잘 걸고 그렇게 좀 웃으면서 늘 자기네 나라 국민들끼리는 그냥 저 사람 아는 사람이야? 모른다 그럴 정도로 서로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닌데도 얘기하는데 그게 옛날에 우리나라는 좀 힘들었죠.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조금 이렇게 남들하고 친해지는 걸 약간 경계하고 좀 저 사람이 나랑 다른데 말하면은 조금 어렵고 왜 그러지? 이런 생각부터 하고 조금 남들과 얘기하는 거를 좀 불편해하는 경우가 특히 외국인들, 여행자들한테 그 수평적인 질서, 그리고 네. 수직적인 질서의 차이에서 오는 점도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맞아요. 그 유교적인 질서는 위와 아래를 맞아요. 가리는 문제예요. 유교적 생활, 유교 그러니까 생활이 몸에 배서 그래. 상대보다 내가 낫다고 위치가 파악이 되면 빨리 공경어를 쓰고 상대가 낫다고 생각하면 하대를 하되 자애를 베푸는 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런 질서가 이제 형성되기 전까지는 서로 말을 못해요. 못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람을 처음 만나면 저 사람이 나보다 가진 게 많은지 적은지 나보다 많이 배웠는지 적게 배웠는지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 어린지 이걸 파악하는데 시간이 매우 걸릴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 말이 진전이 되겠냐고. 그러니 남은 그냥 영어로 말하면은 stranger. 이상한 그냥 낯선 이상한 사람이고 나와는 다른. 근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요즘에는 진짜 어디 가서도 뭐 그냥 스스럼없이 얘기하고 뭐 하세요 내리세요 뭐 얘기하고 뭐 예쁘네요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여자들끼리는 어디서 하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도 걸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은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럼 그걸 생각할 때 저도 예전하고 다름을 느끼면서 우리나라도 이게 많이 민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끼리 약간 스스럼없이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긍심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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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커피를 가운데 두고 있으면 이제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 그렇죠. 예, 시작을 했. 커피는 삶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거의 목숨을 걸고 커피를 구하러 다니던 스토리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미국의 남북 전쟁 시에 예. 남군은 주로 농업 지역이고 북군은 상공업, 낙농 지역인데 남군에서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한번 커피가 떨어졌어. 보급된 커피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한 놈이 이만한 보재기를 들고 살금살금 가서 북군 진영으로 가서 나 좀 보자. 신호를 했어요. 뭐야? 그런데 담배 가져왔어. 남부 지역의 담배 엽초가 아주 고급이야. 좋아.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달라는 거예요. 커피 좀. 북쪽에 커피 좀 줘. 왜냐하면 대서양 쪽에 남쪽으로 가는 해상로를 봉쇄를 해놓으니까 유럽에서 커피가 안 와. 그러니까 보급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남군에서 몰래 가가지고 커피 얻으러 갔어. 적군한테. 그러면서 담배 주고 커피 얻어가. 커피 없이 전쟁도 못 했다니까요. 네. 1, 2차 대전 중에도 커피 얘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병사들 사이에 커피 안 주면 전 안 싸우겠다 그래. 그래서 그 커피를 보고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스턴트 커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옛날에 다 둘둘둘 뭐 하나 둘. 그렇지. 우리 다방에 가면 커피 맞아요. 이게 쫙 타가지고 세 개. 설탕, 크림, 나이가 좀 쫙 젓는 거. 그리고 잘 타는 사람이 또 배합을 잘 하는 사람이 있었죠 또. 네. 다방 아가씨들. 그러니까 가면은 그거 딱 타주면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이제 커피 믹스가 나온 이후로 그것도 필요 없어졌죠 거의. 이게 기가 막힌 발명품이야 커피 믹스. 우리나라 동서식품 정말 그 엄청난 기여를 한 거야. 처음
발명된 게 동서식품인가요? 네. 예. 그 인스턴트 커피는 그 전에 있었는데 그거를 봉지에다 넣어서 에다. 탁 털어 넣으면 최적의 배합이 배합이. 되게끔 아이디어를 내서 그 포장을 한 게 동서식품이에요. 그 그리고 외국인들이 세계적인 발명뿐 좋아해요. 아니니까. 외국인들이 좋아해요. 네, 외국 좋아해. 네, 좋아해요. 저희 사촌 형부가 외국인인데 네. 그 형부가 맨날 한국 커피 사달라는 그거예요. 한국 커피 믹스예요, 믹스. 믹스. 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그 자기네 나라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커피 믹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도 맞아요. 가끔 건강에 있었어요. 안 이게 좋다고. 건강에 나쁘니, 프림이 아주 뭐 혈관 질환을 유발 어쩌니 그런데 찌게 하고. 요즘은 연구를 하고 더 해보니까 아무 문제 없다더라. 이게 대세예요. 그리고 커피 믹스로 생존 어디 갇혔다가 생존한 사람도 있었고, 예, 그렇죠? 상광에 그 고립됐던 네, 분들이 상광에, 예. 그 몇 봉지로다가 맞아, 그걸로 연명하셨다는. 생존하고 그 살아서 생활했잖아요. 맞아요. 또 좋은 또 에너지원가 그렇게 역할을 해줄 때가 있었죠. 아이고, 그리고 낚시 등산 갈 때 커피 믹스 없이 가면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 야외에서 탁 타서 마시는 커피 맛 좋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원두 커피에만 익숙해져서 커피 믹스, 야, 이거 뭐 커피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가끔 있는데, 그 오랫동안 커피를 마시던 사람들도 한국의 커피 믹스 맛에 대해서 이게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중앙아시아 전 지역은 뭐 커피 믹스 뭐 환호하고, 러시아에서는 뭐 커피 믹스 갖다 주면 제일 좋아하고, 예. 동굴아빠 지역에 갔을 때 선물로다가 탁 꺼내면 우와! 그럼 서로 달라. 저도 좋아해요. 커피 좋아하는데 커피 믹스는 또 커피 믹스대로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느 매장 가면은 진짜 커피 믹스 있으면 꼭 하나 따서 먹어보고 매장마다 또 어떤 데는 이게 브랜드가 달라요. 커피 믹스 있는 커피 믹스 나오는 브랜드가 이게 더 맛있구나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커피 믹스는 커피 믹스대로 맛있고 그 또 저희가 원두 커피, 드립 커피 이런 거는 또 그런 대로 맛있는데 그 유독 차별하시는 분이 있긴 있어요. 그거는 절대 커피로 이렇게 쳐주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이제 군대 캐리어가 좀 있는데 군에서 그 당번실 있잖아요. 거기서 누가 더 가장 맛있는 배합의 커피 믹스로 커피를 만드냐 가지고 그 당번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잘하면 그 포상도 오, 포상 있어요? 그럼 정말 잘했어요. 그 아주 세밀한 설탕과 프림의 배합의 조정을 통해서 네. 그 만들어내는 걸 기가 막힙니다. 예를 들면 믹스 한 봉지를 딱 틀어 넣어 네. 컵에 그리고 물을 요만큼 넣고 진액을 만들어 네. 끈적끈적하게 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타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최적의 배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노하우는 안 가르쳐주지. 자기만의. 자기 영업 비밀인데. 맞아. 또 커피 믹스 이렇게 찢고 그 봉지를 버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주세요. 그래. 그것만 모아. 네. 왜? 진액을 만들어서 거기다 조금씩 부어요. 그냥 물을 딱 채워. 그러고선 컵에다 넣어. 그 다음에 냉동실에 집어넣어. 그럼 뭐가 됩니까? 이게 미니 아이스바가 되나 보죠? 네. 이거 때문에 아주 인기가 많죠. 여름에 훈련 나가는 병사들 하나씩 딱 주면 시원하게 빨고 가요. 좋겠네요. 진짜 아이디어네요. 그것도. 아무튼 우리나라에 커피가 일단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까지 대성공을 거둘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한때는 커피 먹으면 애국심이 없다고 그런 적도 있어요. 서양 문물이라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 커피 공이 안 났는데 네. 다 수입해서 그걸 소비한다. 그럼 외화 낭비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공서 가면 커피 안 줬어요. 진짜. 유신 시절에. 그래가지고 커피 먹는 사람 아주 그 애국심 부족한 공기 빠진 사람이라고 그 매도하던 적이 있는데 사실 잘 몰라서 하는 얘기야. 우리나라가 커피를 수입한 양이 많죠. 외화를 많이 쓰죠. 그런데 그걸 가공해서 외국에 팔아서 벌어들인 돈이 엄청 많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공무역을 통해 우리 외화벌이의 아주 중요한 수단인데 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조치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우리 커피, 한국 커피보다 쫙 천하통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도. 아이고, 아무튼 오늘 커피 얘기로 시작해서 이제 역사 얘기도 많이 듣고 저희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지금 커피 또 매장을 하시는 분들이
더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니까 이 커피 너무 많이 마시는 건 아무래도 좀 각성 효과가 지나쳐서 좀 몸에 그렇죠. 안 좋을 수는 있는데 너무 조심스러워하거나 배척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럴 필요는 생각합니다. 없죠. 예. 이게 커피는 혼자 마시는 거라기보다는 함께 마시고 대화를 위한 매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커피를 그리고 본인이 자기 체질을 아니 커피를 마셔서 유독 카페인이 많이 작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줄이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특별히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자기가 알아서 자기 체질을 알고서는 조절하면은 뭐 커피 한 잔 하는 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과 커피 한 잔 늘 먼저 제안하고 또 그렇게 풍요로운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골드 시니어 여러분들과도 언젠가 커피 한 잔 할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